잊지 마세요. 아무리 왼쪽이 좋으셔도 호튼 플레인스 트레킹은 오른쪽부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고작가 TV의 고작가입니다. 고작가의 서재 시즌1 나는 스리랑카주의자입니다. 함께 읽기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스리랑카 고산지대의 하이라이트 호튼 플레인스를 소개하는 날입니다. 스리랑카의 낭만 산악 기차를 타고 해튼과 스리파다 그리고 나누오야와 누아라 엘리야를 지나면 더욱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는 다음 목적지인 호튼 플레인스로 가기 위해 하프탈레역에 하차했답니다. 하프탈레는 이름 그대로 산맥들이 줄지어 늘어선 지역으로 색색으로 반짝이는 보석 같은 장소들이 골짜기마다 곱게 간직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백미는 호튼 플레인스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호튼 플레인스는 동서로는 누아라 엘리야와 하프탈레의 중간 지점쯤 위치해 있어 어디에서 그곳으로 향하든 상관은 없지만 저는 하프탈레 산꼭대기에 있는 기막히게 멋진 풍광을 가진 숙소에 묵기 위해 일부러 하프탈레로 이동해 굳이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여행길을 택했었죠. 그 선택은 옳았고 하프탈레 기차역에 내려서부터 극진한 환대를 받았는데요. 역 밖으로 나서자마자 대번에 제가 한국인임을 알아채고 다부지게 달려온 현지인. 그는 하프탈레 숙소의 지배인인 샤말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도착 예정 시간을 미리 알리지 않았는데도 기차역으로 손님을 마중 나오는 지배인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때부터 하프탈레에서의 2박 3일은 제 생애 최고의 날이 되었답니다. 첫날은 샤말랄이 내주는 저녁과 디저트 그리고 따뜻한 홍차를 몇 잔 마시고 쉬었는데요. 디저트로 나온 커드는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지만 그 맛에 완전 반해버렸고 세계 3대 홍차라는 영예로운 명성을 지닌 하이그로운티 품종의 홍차 우바는 맛과 향 그리고 색까지 완벽했답니다. 식사를 끝내고 나니 숙소는 안개인지 구름인지 모를 흰 수증기 속에 완벽히 갇혀 그렇게 새까매진 산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일찍부터 잠자리에 드는 것 뿐이었죠. 다음 날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 호튼 플레인스로 향할 준비를 끝냈는데요. 호튼 플레인스로는 일찍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샤말랄과 함께 호튼 플레인스로 향하는 동안 툭툭 밖으로 칼바람이 휘몰아쳤지만 그래도 여명의 붉은 하늘이 추위를 달래주었고 호튼 플레인스 입구쯤 도착하자 안개와 바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새파란 하늘만이 저를 반겨주었답니다. 호튼 플레인스로 들어가려면 입구로부터 1.5km 떨어진 곳에서 입장권을 구매하고 아주 거창한 방문 허가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게 그 방문 허가서입니다. 내용은 별게 없어 보여도 종이 하나는 아주 큼지막하죠? 도장이 꽝꽝 찍힌 허가서를 들고 다시 툭툭을 타고 방문객 안내센터가 있는 체크포인트 앞으로 갔습니다. 호튼 플레인스는 2010년 유네스코에 등재된 스리랑카의 두 번째 세계 자연유산으로 해발 2000m에 위치한 스리랑카에서 세 번째로 높은 고원지대입니다. 한반도의 지붕이라 불리는 백두산 자락의 개마고원이 해발 1340m 높이인 걸 상기하면 호튼 플레인스가 얼마나 높은 곳에 위치한 고원인지 짐작이 가시겠죠? 호튼 플레인스의 면적은 1000만 평에 달하는데요. 그중 60%는 한라산의 곶자왈 같은 습지이고 나머지는 아열대의 숲과 평원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는 1천여 종의 생물이 살고 그중 4분의 1은 스리랑카에만 서식하는 희귀종이고요. 고원 안에 있는 작은 냇물에는 청정 7수 어종인
무지개 송어가 살지만 스리랑카의 그 흔한 코끼리는 한 마리도 볼 수가 없답니다. 이 지역이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사람과 더불어 코끼리는 모두 저지대로 내려가야 했기 때문이죠. 선사시대 인류의 석기가 발견된 곳도 있어서 인류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호튼 플레인스를 보호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크포인트에서는 가방 속 물건 하나하나까지를 검사합니다. 성냥이나 라이터는 물론 비닐이나 플라스틱 물건은 휴대할 수가 없어요. 물 정도가 허용되니 호튼 플레인스를 방문할 땐 물건을 최소한으로 들고 가시는 게 좋겠죠? 안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개울이 바로 무지개 송어가 사는 벨리훌 오야인데요. 물줄기는 남쪽으로 흘러 스리랑카의 3대 강 중 하나인 왈라웨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작은 나무 다리 하나를 건너면 두 갈래 길을 만나게 되고 그럼 드디어 본격적인 호튼 플레인스 트레킹이 시작됩니다. 어느 길로 가든 길은 총 8km, 시간은 서너 시간 정도 소요되지만 막 떠오른 태양빛이 초원과 벨리훌 오야를 뒤덮어 만드는 장관을 보고 싶다면 오른쪽 길을 따라 걸으셔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아무리 왼쪽이 좋으셔도 호튼 플레인스 트레킹은 오른쪽부터예요. 저는 이 근처에서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대한 몸집의 사슴 3마리를 목격했는데요. 그들은 안내센터에서 보았던 삼바 사슴이었습니다. 트레킹을 시작하자마자 호튼 플레인스의 명물인 삼바 사슴까지 만나고 나니 입구에서 기다리겠다고 손을 흔들던 샤말랄이 넌 행운의 주인공이야 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해되었어요. 처음엔 작은 강줄기와 끝도 없이 펼쳐진 초원만이 이어지더니 2km쯤 걷자 어디에선가 요란한 물소리가 들려왔어요. 베이커 폭포로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폭포가 한눈에 들어오진 않았는데 숲길 안쪽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폭포는 물길 아래 얌전히 들어앉은 검은 바위를 20m가량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사실 호튼 플레인스는 영국 식민시대에 붙여진 일천한 이름일 뿐이고 이곳은 원래 거대하고 넓은 평원이라는 뜻의 마하엘리아 뗏느로 불렸다고 하는데요. 그 이름에 걸맞게 이 고원은 정말 넓고도 넓었고 또 높고 높았어요. 베이커 폭포를 지나 2km쯤 더 걸었을까요? 거기에서 만난 월드엔드라 불리는 전망대. 이 위에서 골짜기 바닥까지는 해발 1000m쯤이라는데 정말 아찔했어요. 한 발짝이라도 헛디뎠다가는 바로 월드엔드 아래 골짜기에 묻힐 무명의 무언가가 될 것 같았죠. 초록의 양털처럼 빈틈없이 들어찬 숲풀과 저지대의 소담한 마을을 사이에 끼고 주름진 수십 개의 골짜기가 바닥을 향해 거칠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위태로워 보이는 한 평의 땅 위에서 세상 끝에 선 듯한 위험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감상에 잠깐 젖었을 뿐인데 문득 골짜기 아래에서 구름의 덩어리들이 몽실몽실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꽤 빠른 속도였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호튼 플레인스 입장을 무조건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답니다. 해가 떠올라 저지대의 공기가 데워지기 시작하면 가벼워진 공기가 위쪽으로 빠르게 상승해요. 그러면 붕 떠오른 구름 때문에 위쪽에서는 시야가 완전히 가려 맑은 날에도 아래쪽 전망을 전혀 내려다 볼 수가 없게 된대요. 게다가 연평균 강수량이 2000mm나 되는 호튼 플레인스는 구름숲이라 불릴 정도로 늘 비와 안개에 가려져 있다고 하니 해발 2000m에 있는 고원의 무릉도원 같은 풍경을 보기 위해선 부지런을 떨 수밖에 없겠죠. 남은 구간을 다 걷고 나서 입구에 도착했을 때쯤은 뭉게구름이 이미 하늘 중턱까지 올라와 있었는데요. 한 발만 늦었더라면 세상 끝에 위태롭고도 아름다운 장관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다음으로 찾아낸 보물은 아디샴 방갈로였어요. 하프탈레 숙소에서 걸어서 1시간쯤 걸려 도착한 아디샴 방갈로로 향하는 길은 엿가락처럼 구부러진 도로를 이리저리로 휘청이며 걸어 올라가야만 했지만 올라가는 길에 만난 새들과 다람쥐, 발밑을 재빠르게 가로질러 순간 깜짝 놀라게 한 도마뱀마저 사랑스러워지는 곳이었답니다. 아디샴 방갈로는 하프탈레의 차밭을 경영하던 영국 귀족의 저택이었는데 영국 켄트 지방의 아디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고향 마을의 켄트 성을 오마주하여 하프탈레 저택의 외형과 정원을 모두 영국식으로 설계했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꾸며진 저택은 하프탈레 안에서 매우 이색적인 공간이 되었고 그도 떠나고 한때 이곳의 주인이었던 스리랑카 수상의 아내도 떠난 1960년 이후부터는 성 베네딕토 수도회의 수도원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5분의 베네딕토회 수사님이 거주하며 수도 생활을 하고 주변 농가와 함께 과일, 야채 등을 농사지어 수확한 작물로 잼이나 마멀레이드, 시럽 등을 만들어 건물 맞은편 매장에서 방문객에게 판매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남은 공간은 게스트하우스로 내어주고 있어요. 수도원 안의 작은 성당 안에서는 매일 미사도 있으니 이 숙소에 묵으며 베네딕토의 수사님들과 함께 미사 봉헌을 해보는 것도 멋진 체험이 되겠죠. EBS 세계 테마기행 촬영차 이곳에 방문했을 때 만난 미카엘 신부님은 여전히 안녕하신지 궁금합니다. 오늘에 이어 다음 주에도 하프탈레 이야기가 계속될 텐데요. 다음 주엔 드디어 스리랑카 하면 떠오르는 실론, 바로 실론의 홍차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을까 해요. 제가 차 마니아는 아니지만 아는 힘껏 홍차 이야기 함께 나누며 언젠가 가게 될지도 모를 스리랑카 여행 실감나게 해드릴게요. 스리랑카주의자 고 작가와 함께한 하프탈레 첫 번째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20도 안팎의 시원한 하프탈레를 떠올리며 이번 주의 더위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금요일 8시 다시 만나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